올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인 폴 토마스 앤더슨의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명실상부 최고의 배우로 자리매김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베니시오 델 토로, 숀 펜, 레지나 올 등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캐스팅되어 큰 기대를 받고 있죠. 이 영화는 현대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토마스 핀천의 1990년작 바인랜드를 원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엄마가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뒤쫓는 딸의 이야기가 소설의 주된 서사이지만 1960년대와 1980년대를 오가며 급변하는 미국의 시대상을 살펴보는 재미도 분명한 작품이죠. 소설의 주축을 담당하는 인물은 총 4명입니다. 과거 운동권에 몸을 담았던 여자인 프레네리, 그리고 그녀와 결혼한 남자 조이드,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딸 프레리, 그리고 프레네리를 오래전부터 쫓고 있는 연방검사 브록이죠. 이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를 통해 소설은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며 기성질서에 반기를 들었던 1960년대 히피운동, 그리고 냉전의 끝을 향해 달려가던 1980년대 미국의 사회상을 그려내며 압제적인 정부 권력과 이념에 억눌린 자유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사회에서 운동권이 어떻게 힘을 잃어가는지를 프레넬이라는 캐릭터의 서사를 통해 그려낸다는 겁니다. 검사 브록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프레네리의 육체를 탐하고 그녀를 운동권의 이중정보원으로 활용하는 등 운동권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로 인해 결국 프레네리의 동료가 죽음을 맞이하며 그녀가 쌓아왔던 운동권으로서의 정체성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렇듯 두 캐릭터의 관계성을 통해 소설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냉전 시대 속에서 얼마나 역설적인 행보를 걸어왔는지를 조명합니다. 특히 1960년대의 애국주의와 반공주의라는 기치를 내세워 정부 권력에 대항하는 운동권 세력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반강제적으로 포섭해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한마디로 반공이란 명분 아래 감시와 억압이 당연했던 미국 사회의 실체가 프레네리와 브록의 서사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로부터 20년 뒤인 1980년대는 레이거노믹스를 앞세워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잡은 미국이 소련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건 물론 두 국가 사이에 화해 국면이 열리며 냉전이 종말로 향해 가던 시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 대 평화, 자본주의 대 반자본주의와 같이 이분화된 논리에서 엄밀한 적을 상정하고 움직였던 운동권이 힘과 목표를 상실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렇게 소설은 프레네리의 딸인 프레리의 시선을 통해 이들의 탄생과 소멸을 역순으로 따라가며 힘을 잃은 저항정신의 그림자를 조명합니다. 결국 이 소설은 냉전이란 격동의 시대 속에서 질서를 수호하는 자와 파괴하려는 자의 갈등을 그려내며 자유와 억압, 감시와 해방이라는 키워드로 대변되는 미국 현대사의 양면성을 고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을 원작으로 삼은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예고편을 통해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인물들의 갈등 구도는 원작을 많이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혁명 집단에 몸을 담았던 주인공 밥과 그의 아내 프로피디아, 그리고 그들의 뒤를 쫓는 백인 우월주의 집단의 리더인 스티브 록조 대령, 쫓고 쫓기는 이들의 관계만 봐도 기성 권력과 이에 맞서는 혁명 집단의 갈등 구도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예고편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스티브가 밥과 프로피디아의 딸을 추적한다는 설정입니다. 딸의 사진에 입을 맞추는 스티브의 모습을 보면 과연 밥의 딸에게 숨겨진 서사가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또한 밥과 프로피디아의 숙적인 스티브의 압박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를 이어 잔존하는 혁명가의 저항정신, 그리고 이를 억압하는 권력 집단의 해묵은 갈등 양상이 영화에서 그려질 거라는 걸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영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기대할 수 있을지 예고편에 등장한 소소한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고편 초반부를 보면 주인공 밥은 누군가와 전화로 이상한 암호를 주고받습니다. 시계바늘이 없다는데 몇 시냐고 되묻는 이상한 대화는 모든 것이 베일에 감춰진 채 살아야 하는 전직 혁명가 밥의 과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시계바늘이 필요 없는 시계, 하지만 몇 시인지는 알아야 하는 상황. 이는 1부터 10위까지의 숫자로 구현되는 기성사회의 시간 질서 대신 자신들만의 시간 개념을 공유하며 동료의식을 구축하는 혁명 집단의 응집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인공 밥이 한때 몸을 담았던 혁명 집단 프렌치 75. 프렌치 75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높은 명중률과 위력을 자랑했던 프랑스군의 75mm 야포에서 비롯된 명칭입니다. 현대 민주혁명의 산실인 프랑스의 전투력을 상징하는 이름이라는 점에서 밥이 속한 혁명 집단이 얼마나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자랑하는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거침없이 테러를 감행하는 프로피디아와 달리 밥은 내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작에서도 운동권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는 프레넬이와 달리 그의 남편 조이드는 국가 지원금으로 일상을 연명하는 약물 중독자로 그려지죠. 주체적인 여성상과 수동적인 남성상을 통해 기성사회의 성적인 통념을 역전시켰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소설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딸을 구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캐릭터처럼 보이는 밥의 행보로 미뤄보면 이 영화가 한때 혁명가의 길을 걸었던 기성세대의 2차 성장기를 다룰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죠. 마지막 장면에서 밥은 스승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스승은 총 한 자루를 건네며 용기라는 단어만 반복하고 사라지죠.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바로 자유라고 말하는 스승의 대사로 미뤄볼 때 용기를 내 자유에 도달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말과 함께 밥의 손에 쥐어진 총, 그리고 밥이 큰 목소리로 외친 혁명의 구호가 과연 영화의 서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미국 현지 기준으로 2025년 9월 말에 개봉 예정인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과연 어떤 기발한 상상력과 흡인력 있는 서사로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지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